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을 받았답니다.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5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줬네요.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일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쉽게 풀 수 있었죠.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연 단위로 매 기마에 상환한다 그러면 이때 대출 금액을, 대출 원금을 대출 기간으로 나눠주면 원금 균등 상환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억을 20으로 나누니까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500이 나오겠죠. 이게 원금 균등 상환액이에요. 여기다가 이자율을 바로 곱해주면 각각의 원금 균등 상환액에 대한 이자액이 계산돼요. 그래서 75만 원이 이제 계산이 됐는데 1,500에 5%를 곱하면 그럼 이 75만 원만큼 한 번씩 상환될 때마다 이자액이 주는 거죠. 전체 이자에서. 그때 5회차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5회차는 4번 상환됐다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6회차라 그러면 5번 상환된 거죠. 그래서 4번 상환됐으니까 4번이 줄었어요. 전체 몇 번 중에? 20번 중에 4번이 준 거죠. 그러면 얘는 16번의 이자가 남았겠죠. 그래서 75를 16에 곱해줍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푸셔야 돼요. 그럼 얘는 1,200만 원이 나와요. 그때 원금 균등 상환액이 1,500이니까 지금 원리금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원금의 이자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1,200을 더하면 2,700만 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4번이 답인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꼭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금이 균등할 때 이자액은 잔금이 점점 줄임에 따라 기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자액이 점점 감소하죠. 지금 보시면 한 해씩 지나갈수록 75만 원씩 줄고 있잖아요, 얘는. 그럼 전체 원리금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전체로 따졌을 때는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얘를 체감식 또는 점감식 상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1번은 4번이에요. 2번 부동산 개발이 다음과 같을 때 다음과 같은 5단계만 진행한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 적절한 걸 골라보래요. 그래요. 그럼 첫 번째 어떤 개발을 할지 아이디어를 떠올리죠. 참신한 아이디어를 계획적으로 떠올려야 돼요. 구상 단계라고도 하죠. 두 번째, 예비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해봐요. 대략적인 수지를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인 수지를 맞췄을 때 수지 맞지 않으면 걔는 접어버리는 겁니다. 대략적인 수지가 맞아요. 그럼 이제 어디다 지을지 부지를 분석하죠. 그 다음 그 부지에 짓는 게 진정 타당성이 있는지 본격적인 타당성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본격적인 타당성 분석 중에 뭐가 먼저 이루어지겠죠? 예비적인 게. 그때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경제적 타당성만 대략적으로 따져보는 거였죠. 그 다음 타당성 분석에서는 법경기 타당성을 다 따져요. 그때 뭐가 없으면 절대로 안 해요.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하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으로 짓죠. 이제 짓는데 돈 빌릴 때 중요한 건 건축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다 지은 상태에 개발된 부동산을 저당 잡히고 돈 빌리는 저당 대부로 전환돼요. 그럼 그만큼 이자율을 낮출 수 있겠죠. 담보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건축한 후에 저당 잡힌다. 이 순서를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이제 짓죠. 그럼 아무리 돈을 잘 빌렸어도 잘 못 짓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가 건설 단계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안 팔리면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단계를 진행하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죠. 그럼 첫 번째, 구상, 사업 구상 아이디어를 떠올리겠네요. 디귿이 먼저예요. 디귿이 처음에 안 나와 있는 3번, 4번, 5번을 지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업 부지를 분석하겠죠. 사업 부지를 확보해야 돼요. 지금 타당성 분석보다는 부지 확보가 먼저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먼저입니다. 2단계에서는 기억이 둘 다 있으니까 따져볼 필요가 사실은 없었죠. 그 다음 니은도 타당성 분석이 그 다음이에요. 세 번째죠. 그 다음 이제 리을과 미음, 금융 단계와 건설 단계 중에 돈을 빌리고 짓죠. 짓고 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번째, 리을이 네 번째 단계가 돼요. 그럼 2번이 또 지워지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되셨죠? 이 문제 꼭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3번.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조합의 사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수입이 증가되고 비용이 감소되는 게 긍정적인 거죠? 따져볼게요. 첫 번째, 건설자재 가격의 하락이래요. 그럼 얘는 건축 비용이 준 거니까 그만큼 긍정적이죠.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하락되면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하락은 아니겠네요. 조합원의 부담금이 인하되면 그만큼 좋은 거죠. 조합원 입장에선. 그 다음 용적률이 확정되면 더 많은 층수로 높이 올림에 따라 일반 분양이 많아지니까 조합원의 부담이 또 줄죠. 이주비 대출 금리가 상승되면 그만큼 사업 비용이 증가해요. 나쁘네요. 공사기간이 단축되면 사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유리합니다. 긍정적이죠. 기부 체납이 감소되면 좋은 거예요. 기부 체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개가 긍정적이죠? 5개가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쉽죠, 여러분? 힘내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